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여러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했고요. 특히 반도체주로 매도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마감한 가운데 양시장에서 1,800여 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업종 전반의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증시, 우리 증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또 소화해내야 합니다. 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발표,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실적 발표들을 또 어떻게 소화해낼지 여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7월의 컨셉은 마지막까지 일관됩니다. 올라도 하루만 찔끔 오를 뿐 맥없이 1위 휘청, 저리 휘청이는 7월의 국내 증시. 한 달의 컨셉은 안식월입니다. 에너지 없이 푹 쉬는 시장, 전거래일도 월요일에 힘겨웠던 상승분을 허무하게 되돌리며 하락 마감했죠. 7월 30일 화요일장 한마디, 빅 이벤트 앞두고 관망 심리 가득입니다. 이번 주 대기 중인 굵직한 일정들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FOMC 회의를 비롯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결정하고요. 여기에다 밤사이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AMD를 비롯한 또 이번 주 애플과 메타 등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했던 전거래일. 자, 그러면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화요일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양시장 모두 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코스피 현물은 약 2,400억 원, 코스닥 현물은 약 1,000억 원 매도했는데요. 이외에도 코스피 선물 역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과 보합으로 마감한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8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결국 0.99% 하락해 2,73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깊지 않았고요. 0.52% 밀리면서 80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정부는 어제 14년 만에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원개발과 이화공영이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이렇듯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세 보인 가운데 시멘트 및 레미콘 관련주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손해보험주들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2분기 5대 손해보험사들의 합산 당기 순이익은 1조 9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약 2천억 원 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냈습니다. 다만 앞서도 짚어봤듯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들은 약세 보였는데요. 자, 애플이 AI를 훈련하는데 엔비디아의 제품이 아니라 구글의 TPU를 사용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한미반도체, DI 등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어제장의 컨셉은요, 2차 전지의 반등 그리고 HBM의 하락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력 우려가 부각되면서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일제히 부진했고요. 2차 전지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테슬라급 등의 상승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TMF 사태 여파로 변동성을 확대한다. 물류업체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1세대 이커머스 티몬 위메프의 정산금 지연 이슈, 일명 TMF 사태. 온라인 쇼핑 업계 최대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번 문제는요, 한마디로 Q10과 그 산하 계열사들의 자금난이 만든 사태입니다. 이 모기업 Q10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풀어보자면요.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현 Q10의 대표 구영배 대표는 G마켓을 창업을 하죠. G마켓 초고속 성장을 했고 2009년 유통공룡 이베이에 팔리게 됩니다. 구영배 대표의 작품이었죠. 대신 이베이와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10년 동안 한국에서 경쟁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 대표는 싱가포르로 가서 새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Q10입니다. 경쟁 금지 10년이 풀렸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Q10은 공격적인 인수에 나서게 되는데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 AK몰, 그리고 최근엔 미국 쇼핑몰 위시까지 대부분 적자 기업
이었지만 폭식에 폭식을 거듭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해 나갔었던 거죠. 자, 과연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믿었던 건 바로 미국 나스닥 상장이었는데요. 모든 물류를 도맡아 할 Q 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돈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본 것이었죠. 이렇게 배짱 있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려다 현실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Q10. 이에 티몬,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정산 지연 금액 7월 25일 기준으로요. 2,13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법원은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로 법인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갑니다. 기업 회생, 그러니까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 관리 하에 일정 부분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 제도죠. 이에 따라 티메프의 모든 채권은 꽁꽁 묶이게 되고요. 판매자들도 당분간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물려받기는, 좀 돌려받기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산 지연 사태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현재 800억 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약간만 도와주면 완전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좀 어수선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들썩이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티몬 위메프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네이버, 이마트, 쿠팡 같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에 사이즈가 가벼운 쿠팡 관련 물류주들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마트의 주가는요. 최근 일주일간 3.6% 상승, 또 이달 초 52주 신저가를 찍었던 네이버의 주가도 어제까지 보면은 8.5%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던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티메프 사태 이후인 지난 25일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판매자 대상 정산에 2달이 걸리는 Q10과 달리 네이버는 10일 안에 정산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쇼핑 부문의 매출 비중이 30%나 차지하는 네이버에서 셀러와 소비자들 모두 좀 네이버로 쏠릴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이마트, 쿠팡을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가볍게 움직이는 물류주 흐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먼저 KCTC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항만 하역, 또 운송 등을 영위하는 아주 종합 물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주가 흐름 보시면은 장중 25% 넘게 급등하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10%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 보시죠. 택배 원투를 넘어서 물류 강자로 국내 넘버원 택배 물류사 CJ 대한통운 18일부터 주가는 조금 바닥에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어제는요 주가 1.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동방 보겠습니다. 쿠팡의 물류 운송 계약 회사로 시장에는 알려져 있죠. 주가는 어제 위아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마감은요. 5%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어제 장중 20% 넘게 급등하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주가는요 2.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업계 최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 피해 액수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 가운데 수혜주 찾기란 단어 어감 자체가 참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조속히 피해가 수습이 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좀 저평가받고 있었던 기업은 없는지 기업 본래 가치를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또 산정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은 2분기 영업이익이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전구체 생산자 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해질 첨가제와 양극재 도판트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HN 모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요. 이에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경우 2분기에 546억 원의 영업 손실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의 정년 대비 적자 전환한 모습인데요. 한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반영되며 3,5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을 64%나 상회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또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1조 1,319억 원, 영업이익은 1,515억 원으로 역대 2분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미그룹은 실적과 함께 배당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한미약품은 2분기 영업이익이 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주당 250원의 분기 배당을 공시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했고요. 이와 함께 주당 100원의 분기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부분별로 세부 실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매출이 2년 만에 대만의 TSMC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의료용 재활로봇 전문 기업 PNS 미케닉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에 발표되는데요. 최근 반등하고 있는 엔화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또 시장이 이 부분을 소화해줄지 여부와 더불어서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장 주도주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어제 실적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는, 지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 어땠나요? 낙폭 너무 두드러졌죠. 과연 오늘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흐름,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